스트레칭에 대해서요. 스트레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스태틱 스트레칭 그리고 다이내믹 스트레칭이 있어요. 동적인 스트레칭이랑 역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두 가지.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수업 중간에 공강이 2시간 생겨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새근박근한 정보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바로 방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 스타일인데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5시까지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 파트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사 데이터가 너무 짜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시까지 진짜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멘탈이 거의 그냥 끊겨가지고 자버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룹 모임도 오늘 무난하게 했고 수업도 시작하고 이래서 2시간밖에 못 자서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됐냐면은 잘 됐네. 약간 이렇게 졸도 스타일로 그냥 기절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잔 다음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헬스장 가가지고 바로 빡세게 등이랑 이두를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이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스트레칭에 대해서요. 스트레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스트레칭은 그냥 매한 가지고 운동 전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그냥 때려 박으면 된 다음에 몸풀기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스트레칭에도 종류가 있고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 그 스트레칭의 종류가 다 달라져요. 잘못된 걸 하면 바로 잣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류를 아시고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지 고르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태틱 스트레칭 그리고 다이내믹 스트레칭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이게 정적인 스트레칭이랑 역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 차이가 극명하고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좋지만은 구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태틱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새벽에 산책로에 가시면은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다리 찢기라든지 팔을 이렇게 한다는 건지 앉아가지고 발끝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정적인 자세를 잡고 나서 그 근육을 늘려주면서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15초에서 30초까지. 이것이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아는 스트레칭이라 하면 드는 생각이 이 정적인 스태틱 스트레칭이고 그 반면에 다이내믹 스트레칭이 무엇이냐면은 보통 많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하는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정적인 스트레칭은 다르게 역동적이에요. 말 그대로 동작이 들어간 거고 그 동작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날에 수행하는 운동 종목의 동작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을 가벼운 무게로 계속 하면서 이런 조인트에는 기름칠을 해주고 근육은 예열시켜주는 어떤 동작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키네틱 스쿼트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시지만 웬만하면 다 근력 운동 하십니다.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시로 따져볼게요. 남성분들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제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그럼 벤치프레스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의 다이내믹 스트레칭은 같은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중량이 아예 없고 공무게로만 20회에서 뭐 30회까지 많게는 이렇게 같은 동작을 본인이 해야 되는 운동의 같은 동작을 굉장히 저중량으로 함으로써 어깨 조인트에 기름칠을 해주고 가슴을 예열시켜주는 것이 다이내믹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웨이트리프팅 치면은 스태틱 스트레칭은 거의 안 맞아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면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굉장한 파워분들, 굉장한 멸치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본인이 가슴 운동하러 갔는데 목이나 풀고 있고 다리 스트레칭 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야. 아니면은 다리 운동하러 갔는데 어깨를 요르고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또 일단 이것도 굉장히 웃기고 정신머리가 없는 행동 같기도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틱 스트레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히려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운동을 할 거면은 그 부위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예열을 시켜줘야지 전체적으로 그냥 근육만 늘려주고 뭐 이러면은 사실 근육이 예열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대충 근육만 늘려놓고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하러 갔을 때 그 무게를 치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동작이 옛날부터 계속 해왔겠지만은 그 날에는 그 동작이 몸은 생소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의 증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정적인 스태틱 스트레칭이 누구한테 맞냐라고 했을 때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걸 했을 때는 굉장히 적합하죠. 왜냐면 그것은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적인 운동들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처럼 할 때는 그런 예열 효과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역동적인 거 웜업 단계에서는 거의 한 70%에서 80%의 비중이 다이내믹 스트레칭, 다이내믹 엑서사이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하고 이건 아예 배제하고 이것도 또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열 작업을 할 때 다이내믹 스트레칭을 예열 작업으로 하는데 그 세트 중간에 스태틱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오늘처럼 제가 등 운동을 하는 날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풀다운을 몇 세트 합니다. 근데
근데 그 세트 중간중간에 뭐 어디 매달려가지고 광배를 늘려준다든지 그런 스타렉 무브먼트를 해주면서 이 두 가지를 섞어줘요. 아니면 가슴 운동을 하는 날에 치면은 가슴 운동의 주축 운동은 벤치프레스이기 때문에 벤치 운동을 본 무게로만 다이내믹 스트레칭으로 두세 세트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게를 들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이완과 수축을 해주면은 좋겠구나라는 어떤 멘탈적인 노트까지 만들어주시면 본 운동으로 가실 때 더 효과적이겠죠. 하여튼 스트레칭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이내믹, 그 다음에 세트 중간중간에 쉴 때 옆에 벽 같은 거 하나 잡은 다음에 가슴을 이렇게 늘려주세요. 여기를. 그럼 그것이 스태틱 스트레칭의 어떤 한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섞어주면 굉장히 세근바근한 예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하나를 배척하고 어떤 것을 하나만 고수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도 좀 나이브한 생각이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것이 굉장히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우리 키넥스쿼트 여러분들은 필라테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세컨바근한 웨이트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날 헬스장에 가서 하시는 운동 종목들의 동작들을 그대로 가벼운 무게로 하시면서 세트 중간에 그 부위들을 늘려주는 이완 작업을 해주는 스태틱 스트레칭도 살짝 섞어주면은 예열이 굉장히 잘 되고 본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네틱이었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